안녕하세요. 데이터 과학의 기초 A팀입니다. 저희 팀은 신규화 팀장을 포함해 강주연 원우님, 배승국 원우님, 장하연 원우님, 그리고 저 전승현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컨테이너 운영 데이터를 활용한 항구 체류 시간 예측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 전승현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컨테이너 운송사의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실제 현업에서 매일 겪고 있는 문제를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 해결해 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뿐만 아니라 실무적 의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순서는 목적 정의, 데이터 준비, 데이터 가공, 기법 적용, 그리고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파트는 팀원들이 나누어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가 해결하고자 했던 비즈니스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 컨테이너 터미널, 줄여서 PTCT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에서 작업하는 화물 중 선박 정박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박 지연이란 선박이 예정된 시간에 부두에 접안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비용 구조에 있습니다. 정박 지연은 선사나 항만의 이슈, 예를 들어 기상 악화, 선석 부족, 하역 장비 고장 등으로 발생하지만 지연을 사유로 화주가 캔슬 비용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비용을 운송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운송사는 기사 대기 발생에 따른 대기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는 곧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는 운송사 입장에서 운영 비용 증가와 고객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월 평균 수십 건의 캔슬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 손실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박 지연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면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캔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지연 가능성이 높은 선박의 화물은 미리 일정을 조정하거나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해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두 곳에서 확보했습니다. 첫째는 유니패스, 즉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통관 및 물류 정보입니다. 둘째는 평택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직접 받은 터미널 운영 데이터입니다. 실제 현업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분석의 실용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목표는 4가지입니다. 첫째, 컨테이너 항구 체류 시간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 지연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박 지연 가능성이 높은 화물을 사전에 식별하는 것입니다. 셋째, 예측 정확도 향상을 통해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넷째, 선제적 대응으로 고객 만족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데이터 준비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집된 원본 데이터는 이제 236개의 행과 19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행은 이제 하나의 컨테이너를 나타내고 열은 해당 컨테이너의 다양한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주요 변수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 번호는 각 컨테이너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이제 11자리의 영문과 숫자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태는 부킹, 딜리버드, 리시프트 등으로 이제 컨테이너의 현재 처리 상태를 나타냅니다. 수출입 구분은 익스포트, 임포트, 이제 리시프트로 나뉘고 TS 여부는 로컬 화물인지 또 환적 화물인지를 구분합니다. 풀 MT 구분은 컨테이너에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컨테이너 사이즈는 사이즈 타입 코드로 표현이 되는데 이제 4510은 45피트 일반 컨테이너, 210은 22피트 일반 컨테이너를 의미합니다.
운영사는 SKR, KMD 등 14개 선사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는 ATB와 ATD인데요. ATB는 Actual Time of Birthing, 즉 이제 실제 접안 시간이고 ATD는 Actual Time of Departure, 즉 이제 실제 출항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시간의 차이가 바로 이제 항구 체류 시간이 됩니다. 이제 변수 타입별로 살펴보면 19개 변수 중 16개가 문자형 변수이고 3개가 수치형 변수입니다. 이제 수치형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이즈 타입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테이너 크기 타입 코드로 이제 평균 약 3876입니다. 이제 2210부터 4532까지 분포하며 이제 중앙값이 4510으로 45피트 컨테이너가 가장 많습니다. 웨이트 톤은 컨테이너 무게로 평균 약 12.96톤입니다. 최소 2.2톤에서 최대 약 30톤까지 분포하고 이제 표준 편차는 9.91톤으로 무게 편차가 큰 편입니다. 이제 VGM은 Verified Gross Mass, 즉 검증된 총 중량입니다. 이제 평균 약 20.7톤이지만 이제 결측치가 139개로 전체 한 59% 정도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는 수출하는 화물에만 VGM이 필수로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탐색 과정에서 몇 가지 품질 이슈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VGM 변수의 결축률이 59%로 매우 높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 화물에는 VGM이 기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DO 접수 정보는 79.24%가 결측이었고 봉인 번호, 실 넘버는 44.07%, 부킹 번호와 BL 번호도 각각 20%, 8.5%의 결측이 있었습니다. 셋째로 ATB와 ATD 같은 시간 정보가 문자열로 저장되어 있어서 날짜, 시간, 형식으로 변환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면 2024년 11월 11일 08시 06분 00초와 같은 형태입니다. 이런 품질 이슈들은 데이터 가공 단계에서 적절히 처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 네 번째 파트인 데이터 가공 발표를 맡은 장하연입니다. 데이터 가공은 크게 5단계로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변수명 정리입니다. 원본 데이터의 한글 변수명을 영어로 전환하여 처리의 용이성을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컨 번호는 컨테이너 넘버, 상태는 스테이터스, 장치 위치는 스토리지 로케이션으로 변환하였습니다. 이는 R이나 파이썬 같은 분석 도구에서의 활용도, 그리고 직접 읽었을 때의 빠른 인식을 위해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특수문자나 공백이 포함된 한글 변수명은 코딩 시 오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영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총 19개의 변수명을 모두 영문 스네이크 케이스 형식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 타입 변환입니다. ATB와 ATD는 문자열에서 persist, 즉 날짜, 바, 시간 형식으로 변환했습니다. 월버의 데이터의 YMD HMS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날짜, 바, 시간 형식으로 변경하고 월버의 데이터 패키지의 이 YMD HMS를 활용하여 두 시간의 차이를 계산하였습니다. 웨이트 톤은 이미 수치형 변수이긴 하지만 더 정확한 변수 적용을 위해서 as numeric 함수를 적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status, import, export, ts, for empty, operator 같은 범주형 변수는 팩터 타입으로 변환하였습니다. 팩터 타입은 랜덤 포레스트 모델에서 범주형 변수를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네, 세 번째 단계는 결측치 처리입니다. 먼저 빈 문자열을 NA로 변환한 후 결측치 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총 19개의 변수 중 11개에서는 변수 결측치는 없었으며 8개의 데이터에서 결측치가 발견되었습니다. 결측률을 기준으로 do info BGM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cell number 1이 44.07%,
부킹 넘버가 19.92%, ATB와 ATD는 동일하게 10.17%, 빌 넘버가 8.47%, 마지막으로 베셀 로케이션이 6.78%로 결정률이 발견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원활한 분석을 위해 결정률이 높거나 분석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변수를 제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do underby if, BGM, sale number, booking number, bill number, vessel location 총 6개의 변수를 제거했습니다. ATB와 ATD에서 결집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체류 시간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행 자체를 제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총 24개의 행이 제거되어 212개의 행이 남아 이 데이터로 계산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파생 변수 생성입니다. 원본 데이터만으로는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파생 변수를 생성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port stay hours로, 이는 ATD에서 ATB를 뺀 값으로 선박이 항구에 머문 총 시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ATB가 11월 11일 오전 11시이고 ATD가 11월 12일 오전 10시라면 체류 시간은 약 26시간이 됩니다. 이 port stay hours 변수가 저희의 예측 모델의 종속 변수, 즉 예측하고자 하는 목표 변수입니다. 시간 관련 파생 변수로는 arrival year, arrival month, arrival day, arrival weekday, arrival hours, 연도, 월, 일, 요일, 시간, 그리고 계절으로 생성하였습니다. 계절은 3월에서 5월은 봄, 6에서 7월은 여름, 9에서 11월은 가을, 12월에서 2월은 겨울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간 관련 변수들은 계절성 요인이나 요일별 패턴을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네, 데이터 가공에서의 5번째 단계는 이상치 처리입니다. 무게와 체류 시간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 체류 시간에서 일부 극단값이 발견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선박 작업은 보통 수시간에서 길어야 하루 이틀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일부 데이터에서는 100시간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데이터 입력 오류이거나 특수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체류 시간이 10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제된 데이터의 체류의 통계를 보면 최소 3.57시간, 그리고 최대 38.63시간, 평균 14.22시간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컨테이너가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항구에서 머무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데이터셋은 212개의 관측지와 20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기법 적용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항구 체류 시간을 예측하기 위해 랜덤 포레스트 회귀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를 선택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범주형과 수치형 변수가 혼합된 데이터를 별도의 전처리 없이 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변수 간 비선형 관계도 포착할 수 있어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앙상플 기법의 특성상 과적합에 강건합니다. 아래 랜덤 포레스트 패키지를 사용하여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종속 변수는 port stay hours, 즉 항구 체류 시간입니다. 독립 변수는 총 8개를 선택했습니다. 범주형 변수 7개와 수치형 변수 1개입니다. 범주형 변수는 스테이터스, 컨테이너 상태, 임포트 익스포트, 수출입 구분, TS, 로컬 환적 구분, full empty, 적재 여부, 사이즈 타입, 컨테이너 크기, arrival weekday, 도착 요일, arrival season, 도착 계절입니다. 수치형 변수는 weight tone, 컨테이너 무게 1개입니다. 결정률이 높았던 VGM, DO info, seal number, booking number, bill number, vessel location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외했고 컨테이너 넘버, 스토리지 로케이션, vessel, 보야지 같은 고유 식별자 성격의 변수들도 예측에 도움이 되지 않아 제외했습니다. 모델 학습과 평가를 위해 데이터를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로 분할했습니다. 훈련 데이터 70%, 테스트 데이터 30%의 비율로 분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훈련 데이터는 151개,
테스트 데이터는 61개입니다. set.seed 함수를 사용하여 재현 가능한 분할을 수행했습니다. 최적의 모델을 찾기 위해 그리드 서치를 통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수행했습니다. 튜닝한 파라미터는 세 가지입니다. mtry는 각 분기점에서 고려할 변수 수로 2, 3, 4를 테스트했습니다. n트리는 트리 개수로 100, 300, 500, 700, 1000을 테스트했습니다. 노드 사이즈는 최소 노드 크기로 1, 3, 5, 10, 15를 테스트했습니다. 총 75개의 파라미터 조합을 테스트했고 R제곱값을 기준으로 최적 조합을 선택했습니다. 최종 선택된 파라미터는 mtry 4, n트리는 300, 노드 사이즈는 5입니다. 최종 모델의 성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RMSE, 즉 평균 제곱끝 오차는 6.213시간, 약 373분입니다. 이는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가 평균적으로 약 6시간 정도 차이라는 의미입니다. MAE, 평균 절대 오차는 4.624시간, 약 277분입니다. R제곱, 즉 결정 개수는 0.0652입니다. 이 값이 0.0652라는 것은 모델이 체류시간 변동의 약 6.5%만 설명한다는 의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는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귀 모델의 결정 개수가 0.7 이상이어야만 실용적인 예측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는 237행 19열의 컨테이너 운영 데이터를 로드하고 기본 구조와 결측값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데이터 가공 단계에서는 변수명을 영문으로 정리하고 데이터 타입을 변환하고 결측값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핵심 변수인 항구 체류 시간을 비롯한 여러 파생 변수를 생성하고 이상치를 탐지하여 처리했습니다. 기법 적용 단계에서는 랜덤 포레스트 회귀 모델을 구축하고 75개의 파라미터 조합에 대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수행하여 최종 모델을 찾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본 모델은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측력이 매우 낮습니다. 결정 개수값이 6.5%로 모델이 체류 시간 변동의 대부분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93.5%의 변동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입니다. 둘째, 변수 선택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선택된 8개 독립 변수만으로는 체류 시간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컨테이너의 기본 속성과 시간 정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셋째, 중요한 변수들이 누락되었습니다. 체류 시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예를 들어 항만 혼잡도, 선박 도착 지연, 통관 처리 시간, 화물 검사 여부, 연계 운송 스케줄, 기상 조건 등의 정보가 현재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델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추가 데이터 수집이 필요합니다. 항만 운영 관련 데이터로는 선석 가용성, 장비 운영 현황, 작업 인력 배치 정보가 필요합니다. 선박 및 화물 정보로는 선박 크기, 화물 종류, 위험물 여부 등이 있습니다. 외부 요인으로는 날씨, 공휴일, 항만 파업 등의 정보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프로세스 데이터로는 통관 소요 시간, 검사 여부, 서류 처리 지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이 추가된다면 모델의 설명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비록 예측 모델의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현업의 실제 문제를 데이터 마이닝 관점에서 정의하고 접근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둘째, 데이터 준비와 가공의 중요성을 체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도 적절한 데이터가 없으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셋째, 모델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도 데이터 분석의 중요한 부분임을 배웠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 과학의 기초 A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